여러분, 오늘 아침 출근길에 삼성전자 주가를 확인하셨습니까? 최근 터진 속보를 보며 400만 개미 투자자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들 수 있었던 사상 초유의 총파업 직전,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잠정 합의를 이뤄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파업 위기는 일단 넘겼는데 이상하게도 전국의 다른 대기업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조선소의 노동자들도 벼랑 끝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왜 삼성의 타결 소식에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가 공포에 떨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 수사팀은 이 극적 합의 이면에 숨겨진 잔인한 청구서를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숨겨진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번 합의의 구체적인 숫자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번 잠정 합의안의 핵심은 놀랍게도 성과급 재원 배분율입니다. 언론에는 단순한 위로금 지급처럼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노사는 메모리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의 영업이익 중 무려 10.5%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영업이익의 10.5%라는 숫자가 감이 오십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규모입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적자를 기록했던 비메모리 사업부 역시 큰 폭의 성과 보상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주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합의는 주주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이라며 비준 무효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화려한 뉴스 뒤에 거대한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반도체 한 장의 가격을 정밀 해부해 보아야 합니다. 삼전 엔지니어가 땀 흘려 만든 HBM 반도체 한 장의 가격을 편의상 1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비자가 혹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10만 원을 지불하면 이 돈은 어떻게 쪼개질까요? 가장 먼저 원자재비와 실리콘 웨이퍼 같은 재료비로 약 2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다음으로 깨끗한 방을 유지하고 장비를 돌리는 공장 인건비와 관리비로 약 15,000원이 제외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글로벌 유통 수수료와 마케팅 비용으로 약 11,000원이 추가로 나갑니다. 그리고 국가에 내는 세금이 약 10,000원입니다. 자, 이제 가장 무서운 비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이란 기계나 장비가 나이 들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비용으로 계산하는 경제학 개념입니다.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대당 수천억 원짜리 노광 장비는 숨만 쉬어도 가치가 깎입니다. 이 감가상각비로 무려 3만 원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결국 10만 원짜리 반도체 한 장을 팔아서 사측에 남는 최종 영업이익은 약 15,000원 수준입니다. 자, 여기서 이번 합의 공식인 10.5%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최종 남은 이익만 5,000원 중 노조의 성과급 재원으로 갈 돈은 고작 1,500원 남짓입니다. 전체 매출 10만 원으로 치면 단 1.5% 수준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엔지니어 개인이 받는 금액은 거대해 보이지만 기업 전체의 거대한 매출 구조 속에서는 철저히 계산된 일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공식대로 HBM 슈퍼사이클이 이어질 경우를 대입해보면 완전히 다른 숫자가 튀어나옵니다. 업계 일각의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일부 핵심 엔지니어들의 성과급 규모가 무려 억대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1인당 최대 6억 원 가능성 같은 과열된 시나리오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를 떠나 이 6억 원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시장에 퍼지자마자 다른 업종 노동계가 크게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현장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실적을 만들어 놓고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목소리 역시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밤낮 없이 생산 라인을 지키며 글로벌 경쟁 최전선에서 버텨온 직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다른 업종의 노동자들은 숫자의 복잡한 이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삼성 직원이 받게 될지도 모르는 수억 원의 성과급 가능성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대적 박탈감은 순식간에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를 뒤흔드는 분노의 도미노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불똥이 튄 곳은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삼전의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즉각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사측에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상식적으로 현대차도 돈을 잘 버니까 줄 수 있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통계와 업계 자료를 보면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현대자동차는 현재 심각한 관세 폭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분석에 따르면 수출 관세 여파로 순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21.7%나 급감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무려 4조 1,100억 원이 증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HBM 같은 고수익 반도체 분야는 높은 수익성을 기록할 수 있지만 자동차 산업은 영업이익률이 10%대 초반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산업 자체의 기초 체력이 완전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익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도 보상 기준만 삼성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쇄 요구는 조선업계로까지 번졌습니다. HD현대중공업 노조 역시 영업이익의 최소 30%를 성과급으로 고정해달라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업은 오랜 불황 끝에 이제 겨우 흑자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조선소 입장에서는 글로벌 선박 수주가 밀려와도 당장 일할 숙련공이 없어 발이 묶인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원자재 가격과 후판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영업이익률은 고작 8%대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전 방식의 성과급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하면 회사는 당장 자본잠식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본잠식이란 적자가 쌓여서 회사의 원금인 자본금까지 까먹는 무서운 상황을 말합니다. 하나를 팔아 겨우 몇 푼 남기지 못하는 구조인데도 무조건 대기업 기준에 맞추라는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이용하는 마트의 계산원이나 배달기사님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내 월급은 제자리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 반도체 대기업 직원은 성과급으로만 수억 원을 챙길 수 있다는 뉴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박탈감이 생깁니다. 우리 회사 노조도 더 강력하게 싸워서 돈을 받아내야 한다고 압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임금 인상 도미노 현상입니다. 하나의 초일류 기업이 만든 규칙이 산업 전체의 고정비를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고정비란 생산량과 관계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숨만 쉬어도 숨이 막히는 비용을 뜻합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고정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으면 과연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해외 사례를 보면 이 비극적인 결말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대만의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TSMC의 상생 보상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TSMC는 매년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지만 독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과급 재원의 상당 부분을 활용해 협력사 생태계와의 장기적 관계 유지에 적극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기업 직원과 중소기업 직원의 임금 격차가 커지는 노동 이중 구조를 막기 위한 상생의 노력입니다. 덕분에 대만 사회 전체가 반도체 호황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어 가집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하청 구조의 막바지에 있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더 열악하고 힘든 환경에서 일합니다. 그렇다면 보상의 상승률도 그들이 더 높아야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대기업 노조가 과실을 독점하는 사이 일부 통계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3배 이상 벌어졌다는 충격적인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이 잔인한 도미노의 종착지는 대한민국 경제의 공동화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정비와 임금 압박을 이기지 못한 대기업들은 결국 국내 공장을 폐쇄할 위험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저렴하고 규제가 적은 해외로 생산기지를 통째로 이전하는 선택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공장이 해외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업 일자리까지 도미노처럼 흔들리기 시작하면 결국 무너지는 건 기업 하나가 아니라 대한민국 중산층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역 경제가 순식간에 붕괴하는 진짜 공포가 눈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삼전의 파업 타결은 당장의 평화를 가져왔지만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구조적 스캔들을 해결할 방법은 과연 없는 걸까요? 앞으로 이 문제는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생존 문제로 변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은 우리에게 더 빠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기업 노사가 밀실에서 맺는 특권적 합의의 규칙을 바꾸어야 합니다. 기업의 성과급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성과급 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투명한 규칙이 있어야 시장 구성원 모두가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일류 기업의 이익 중 일부를 산업생태계 상생기금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삼성전자의 성과급 타결 가능성과 이에 따른 제조업 파업 도미노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측의 불가피한 양보일까요? 아니면 우리 경제가 반드시 고민해야 할 구조적 문제의 시작일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삼전 타결의 또 다른 불똥이 튄 SK하이닉스의 내부 성과급 전쟁과 반도체 인재 유출의 잔인한 진실에 대해 수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수사팀을 응원해 주십시오. 수사 마칩니다.